안녕하세요. 오감만족 김다영입니다. 대규모 실적 발표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흐름은 어떨지 저희 오감만족과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감만족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죠.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지금 바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오감만족을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고민 종목, 매수가와 비중, 마지막으로 매수일까지 이렇게 4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오감만족에 오는 숫자 5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오감만족의 고민 해결사시죠? 이영재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과 주식 이야기를 진행할 이영재입니다. 네, 자 오늘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시장입니다. 미미하기는 한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에 좀 영향을 끼치고 있긴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어제 뭐 코스피 78억 레벨 정도고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 222억이니까 네. 빠지고 있는데 수급이 네. 오늘 지금 차트로 보면은 코스닥이 지금 0.38% 빠지고 그쵸. 있고, 그리고 코스피가 지금 뭐 조금 올라간다고 할 수도 없죠. 0.09%인데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리에서 차트상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브레이크를 잡아줄 자리에서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라서 안도를 할 수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네. 반대로 생각하면 현재 자리 2200 라인 초반에서 부서지면은 일단은 뭐 좀 더 하락을 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는 점을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헤지앤 개별주 트레이딩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요즘 유가가 많이 떴어요. 그쵸. 유가가 이제 어제 이제 나온 뉴스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한국을 포함해서 8개국에 적용했던 이란 원유 수입 제재 예외 조치를 연장하지 않는다. 네. 이제 그 이란 원유 수입의 제재 예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재가 유지된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이란 쪽에 있는 그 기름이 시장으로 나오지 못한다는 얘기니까 네. 오히려 공급이 줄어드는 만큼 유가는 좀 상승을 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가가 상승하는 것이 경기가 확장 국면이라서 공장이 많이 돌아가서 이렇게 상승한다기보다는 네. 결국은 어쨌든 수급 논리에 의해서 그쵸. 유가가 오르는 거기 때문에 이것과 이제 경기가 확장되어 가는 시그널로서의 유가 상승은 조금 다른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돼서 큰 의미는 없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경기 확장 시그널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것보다 오히려 제가 이제 보고 싶은 건 환율이에요. 네, 환율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최근에 1년 것만 볼게요. 1년 것만 보면은 지금 계속 제가 환율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네. 1140 지금 339.9 잭필드 39,900원 바지와 네. 같이 1130 사 입으신 거 아니죠? 옛날에 사 입었죠. 아. 요즘은 잘 안 파는데 몇 년 네. 전만 해도 잭필드 39,900원 3종 세트만 하면은 다 이 남자들이 입던 편한 바지였는데 네. 1139.9원. 네. 계속 만원 따위를 얘기하니까 1139.9원인데 네. 지금 제 걱정되는 거는 1월 달부터 계속 환율이 우상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 저점도 올려주고 있고, 보시면 저점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고점도 그때보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 자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거의 10월짜리 왔거든요. 10월짜리 고점쯤 왔는데 이때가 이제 한 1143원 뭐 이렇게까지가 고점이었는데 네. 지금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간 추세적 상승이라는 얘기는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쵸. 지금 우리가 이제 1140원 그러면 되게 높아 보이는데 사실은 좀 길게 차트를 놓고 보면은 5년치를 보면은 사실은 옛날에는 1200원대 이럴 때가 많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 상승한다는 게 1200원대 가지 말라는 법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럴 경우에 추세가 잡혔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예를 들면은 외국인 자금이 일단 빠져나갔다가 네. 도로 들어와서 살 때는 1140원에 1달러 샀다가 네. 들어올 때는 1달러가 1200원이 되는 매직이 벌어지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좀 꼬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을 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다. 네. 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측면에서도 마찬가지 현재 전략은 헤지 플러스 개별주 트레이딩이나 아직 장이 완전히 깔끔하게
돌아서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거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사실 환율 고점이었던 시절이 있잖아요. 환율 그쵸. 고점이었던 시절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2017년을 보시면은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했어요.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쭉 내려왔네요. 그 11%뭐 거의 뭐 1,000원대까지 깨지는 않았는데 1,100원도 깨지고 1,070원 이럴 때가 네. 있었는데 고점은 1,200원대부터 1,070원 이 정도로 급하게 내려왔어요. 2017년에. 그러면 저희 차트 한번 볼게요. 저희 코스피 시장도 그럼 어떻게 돼 있냐? 코스피 시장은 반대로 2017년에 우상향을 제대로 해줬죠. 그쵸. 보면은 우상향을 제대로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이 시그널을 보시면은 얘가 이제 코스피 2017년이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환율이 2017년에는 오히려 떨어졌다. 여기 2017년 써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역의 모습을 2017년에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적 상승이라는 것도 사실은 뭐 지금 최근에 뭐 급등락을 시장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신경을 안 쓰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를 이제는 뭐 신경을 조금씩 쓰셔야 될 것 예, 같아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네. 뭐 제일 그 제가 항상 드리는 말이지만은 보수적인 관점 저는 이런 말 싫어한다 그랬어요. 보수적인 관점 이런 거 뭐가 보수적인 전략인지도 모르겠고 네. 방송에서 얘기하는 보수적인 전략이 현금 들고 있어야지 얘기인가 주식시장을 뭐 빤스러는 하라는 얘기인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의 보수적인 전략은 헤지 플러스 개별주 트레이딩이라는 점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앞으로도 당분간 이런 시장 자체가 요즘 뭐 13일 연속 상승을 했다고 뭐 계속 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 생각에 좀 동의하기 힘들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해지를 좀 하시고 개별주를 좀 트레이딩을 하고 ETF 꼭 하실 줄 아셔야 된다. 네. 저희 이제 회원들께도 말씀드렸지만 ETF 이게 그냥 주식처럼 거래를 할 수 있지만은 미리 좀 등록을 써야 되는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투자 성향 확인서가 그거 저다 쓴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시죠? 기억이 안 나죠. 제가 물론 계좌가 여러 개니까 할 때마다 쓰는데 네. 너무 오래된 얘기라서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여튼 투자 성향 확인서였던 것 같은데 네. 거기서 좀 공격적인 성향으로 쓰시면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가 그 예를 들어서 비중의 자산의 한 10%만 주식을 하는데 실제로 쓸 때는 한 50% 한다고 쓰시고 또 성향을 공격적으로 하셔야지 다른 것들도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어차피 그냥 클릭 몇 개 해가지고 그냥 내보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ETF 거래를 준비를 하시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종목을 산다는 거는 상방에 베팅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개별주 흐름하고 꼭 주가 흐름이 일치하진 않죠. 예를 들어서 그쵸. 하락을 하는 날에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일치하진 않지만 우리는 시장과 무관하게 가는 종목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옛날에 10월 달에 부서질 때 보면 개별주고 뭐 나발이고 없거든요. 다 그냥 막 같이 내려갔죠. 그냥 지옥을 함께 외롭진 않아요. 그럴 때 외롭지는 않게 함께 가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수익을 아까 지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수익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켜낸다는 차원에서 ETF 거래들 준비들 하셔가지고 나중에 뭐 저희 회원들 같은 경우는 뭐 사인을 보내드리겠지만은 일반적인 저희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해지를 적절한 타이밍에 인버스 같은 경우 해지를 좀 하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방법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올 초부터 상승하고 있는 환율입니다. 외국인 수급을 좀 신경 쓸 수밖에 없겠는데요. 아직은 좀 불안한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뭐 유가라든지 환율이라든지 또 시장 지표까지 빠짐없이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고 저희가 항상 드리는 전략이지만 해지앤 개별주 트레이딩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 종목 상담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은 포스코 엠텍 매수하셨고요. 9,650원에 매수하신 분이시네요. 시청자분이시고요. 네. 자, 첫 번째 상담 종목은 포스코 엠텍입니다. 대북주 상담 요청이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슈에 많이 오르내리는 만큼 대북주 관련해서 포스코 엠텍은 좀 실적이 좋은 종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시나요? 또 추억팔이 한번 해야 되겠네요. 또요? 이거 제가 옛날에 네. 12월 19일 날 저희 공개 방송에서 추천을 한 적이 있죠. 맞아요. 그 당시 가격 6,084원. 네. 그리고 대북 그때 상승할 때 계속 매도 시그널 몇 번 드렸고 특히 떡락하기 전 2월 28일 전
전날부터 전전날에는 남은 물량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 던지고 가시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던 게 만약에 서로 이제 재떨이 던지는 분위기면 뭐 떡락이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좋은 뉴스가 나오고 생각보다 우호적으로 끝났다고 해도 이벤트 소멸로 떡락일 가능성이 크고 상승을 할 가능성은 우리의 예상을 다 뒤집을 정도의 뭔가가 나와야지 상승이 가능한데 그럴 확률이 적으니 일단은 비중을 줄이고 갑시다. 뭐 정찰병 정도만 남겨놓고 다 던지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 제 생각에는 뭐 상단에서 못 파실 수도 그 당시에 한 9,000원대 5, 600원인데 파셨으면 그 수익이 났겠죠. 매도 타이밍이 조금 나왔었죠. 네, 충분히 네. 뭐 위뿐만 아니라 계속 그 특히 엠텍 같은 경우 열정적인 종목이 있던 열도 한번 그 열이었는지 주였는지도 맞아가지고 네. 동시효과 거래로도 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풀리면서 팔 수 있는 특전도 나왔었는데 네네. 지금 사신 가격이 9,650원 저희 시청자들이 던질 때 사셨네요. 네, 매수일을 네. 정확하게 안 보내주셔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언제쯤일까요? 그 정도 가격대일 것 같은데 네네. 9,600원대면은 그리고 이제 오래되지 않았으면은 최근에 9,600원대가 그렇죠. 이번 상승 때밖에 없어요. 9,600원대가 최근에 또 들어가신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할 수 그렇죠. 있겠네요. 9,600원대가 여기 이 윗꼬리에서 기가 막히게 들어가지 않았다면은 네. 저희가 털고 있는 그 시점에 매수를 하신 분이에요. 음. 왜냐하면은 저희가 털고 있는 그 시점에 메이저 방송들에서 그렇게 대북주를 추천을 하더라고요. 기가 막힌 맞아요. 일입니다. 네. 이 외에 저는 저희 뭐 회원들한테 방송 드릴 때도 말씀드리는데 이상하게 쌀 때는 그렇게들 안 사시고 비쌀 때는 그렇게 탐이 나 보이나 봐요. 도대체 저는 그 심리를 이해를 못해요. 물론 내가 사는 주식은 네. 동전주가 아니야. 약간 이런. 그렇죠. 네. 내가 난데 내 가오다시가 있는데 근데 제가 왠지는 사실 알아요. 이게 막 가니까 사고 싶었는데 무서워서 못 사고 무서워서 못 사다가 조정을 잠깐 주니까 그래서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네. 뭔지는 알고 또 이제 급등을 할 거라 생각하셔서 사는데 급등을 노리면서 주식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일 날 우리가 매수 추천했을 때를 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차트를 그 당시 차트가 이렇게 돼 있었죠. 그냥 잔잔하고 바닥 잡아주고 이런 흐름이었는데 네. 어쨌든 간 그 당시에도 북미 정상회담 이벤트가 예정돼 있는데 이 당시에 수소차나 다른 테마들이 잘 가니까 시장에 소외되어 있는 섹터였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이렇게 시세를 안 주고 힘을 모아갈 때부터 잔잔하게 들어가면은 결국 시세를 주는 자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근데 터진 다음에 확인하고 갈라 그러니 자꾸 물릴 수밖에 없고 특히 네.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에서 들어갔으면은 만약에 한 손절 라인 이 정도 잡고 5,000원대 잡고 이거까지 뭐 부러진다 혹은 여기 장기 이평선 인근 한 5,200원대 300원대 잡고 이 라인 부서지면 손절 치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절 라인이 짧은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손절을 못 치는 이유가 손절 라인을 무지하게 길게 잡아야 되는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손절을 못 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치면 30%예요. 손절을 30%에 쳐야 되니까 못 치고 차라리 미리 들어가면 한 5% 손절해서 치고 나와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7,000원대인데 물려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예전에 그러니까 엠텍이 실적이 그 당시에 제가 12월 때 추천드릴 때 엠텍을 드렸던 이유 중에 여러 종목들 드렸지만 경농 뭐 엠텍하고 뭐 여러 개 드렸었는데 네. 5개가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중에 엠텍을 드렸던 이유는 실적이 좋기 때문이에요. 실적이 좋기 때문이고 네. 갈 때 잘 가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정통 대북주의 사인이 있고요. 네. 갈 때 시세 시원시원하게 내주는 편이에요. 근데 차트가 예뻐요. 그렇죠. 근데 네. 걱정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희망을 가지면은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섹터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네. 기술적으로 보면은 사실 상승 3파동이 다 나왔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우려스러운 자리이기도 해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손절가는 네. 이제는 예전에 저희가 12월 달에 추천드릴 시절만 해도 제가 뭐라 그랬냐. 어쨌든 내년 말에 내년 초 1월 2월에 무조건 대북주에서 놀아야 된다. 손절 없다. 빠지면 물타기 하셔라. 이러던 시절이었죠. 맞아요. 그러던 시절이었고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일단은 손절가 6,600원 잡으시고요. 왜냐하면 장기 입형 때 지금 이거 깬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종가 지수 기준으로 241선이에요. 지수 기준 241선을
부신 적이 없는데 만약에 이 라인 부시면 일단은 최소한 비중 축소는 하셔야 된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전에 사실은 뭐가 좀 움직여서 뭐 글쎄요.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남북 정상회담 맨날 한 하다가 남으로 가니까 이게 참 워딩이 어렵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또는 혹여나 뭐 김정은 위원장이 방남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뉴스를 실제로 안 하더라도 기대감과 네. 뉴스로 상승을 하면은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면은 빠져나오셔야 되고 이런 대북주 같은 경우는 제일 싼 시절에 들어가야 돼요. 쌀 때 들어가 무조건 딴 것도 마찬가지인데 딴 건 예를 들어서 추세를 조금 잡아주고 상승을 할 때 이 상승 초입위에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치면 네. 대북주는 제일 쌀 때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섹터 자체가 뉴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트 기술적으로 들어가신다고 하면은 완전 바닥에 있어서 흐르는 애들은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들어가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신 다음에 2달 기다릴지 석 달 기다릴지 모르기 때문에 하염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셨다가 상승하는 그러니까 이 자리보다는 상승하는 초입에 들어가신 게 맞는데 네. 대북주는 뉴스에 따라서 우장창 가기 때문에 그렇죠. 제일 쌀 때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이 제일 싼지는 모르겠어요. 6,600원대까지 내려오고 거기서 만약에 셔츠가 깨진다. 그러면 일단은 매도로 대응을 손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만약에 그 지점이 제일 싼 지점일 수도 있어요. 그 지점에서 지지가 된다면은 변곡점에서 항상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 지점에서 지지가 된다면 일단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다. 그래서 일단 보유 의견이고 아직 네. 이벤트들이 남아 있고 제 생각에는 럼프 형님이 한 번 더 그래도 해먹어야 되고 어쨌든 간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정상회담하고 그쵸. 있는 중인데 러시아 어쨌든 간 지금 옛날에는 뭐 쥐구멍에 숨어가지고 핵폭탄 하나 들고 오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간 대화의 장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뭐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좋은 시그널이죠. 예, 네네. 왜냐하면은 지금 뭐 자꾸 뭐 대변인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가 뭐 대통령 욕도 한 사람도 있고 뭐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은 네. 어떤 입장에서든 지금 뭐 돈 퍼주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퍼주기를 하면 그거 가지고 욕을 해야죠. 근데 어떤 형태든지 대화를 하는 건 좋은 거거든요. 뭐 싸우자는 거예요. 전쟁하자는 거예요. 물론 저는 예비군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차출이 안 되고 동네를 지키는 사람이지만 차출은 안 되지만 뭐 전쟁할 거 아니면 뭐가 됐던 건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핵폭탄 들고서 지구멍에 숨어가지고 오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 분위기에서 러시아랑 얘기를 하든 중국이랑 얘기를 하든 미국이랑 얘기를 하든 우리랑 얘기를 하든 뭔가 나와서 핵폭탄 짱 박아놓고 일단은 좀 간 좀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어떤 형태든지 지금 50년 이상 된 이 역사의 굴곡에서 1년, 2년 만에 뭔가 명확한 뭐가 보이긴 사실 쉽지 않죠. 그렇죠. 쉽지 않고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한 공산당 뭐 지배층 입장에서는 자기들 잘못하면은 뭐 체제가 무너지면 자기들도 어떻게 보면 뭐 글쎄요 생명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인데 그런 모험을 빠르게 하기는 좀 힘들 거예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만 해도 북한하고 뭐 한다 그러면은 대통령 욕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북한도 마찬가지고 대놓고 욕하진 않겠지만은 기득권 층에서 김정은이를 얼마나 욕을 할까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그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네. 빠르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대화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할 모멘텀들도 남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당장 던지긴 좀 아쉽다. 네. 어쨌든 간 많이 물렸기 때문에 현재 시점 6,600원 손절가 잡으시고 지지 여부 확인하세요. 거기 다 왔다고 바로 던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지지 여부가 양봉이 나올 수도 있고 밑에 꼬리가 나올 수도 있고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일단 보유 의견이고 손절가는 6,600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600원 다 왔다고 팔라는 얘기 아닙니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인 포스코 엠텍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 보유 의견과 함께 손절가 6,6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송원산업입니다. 네, 이 송원산업 종목. 21,400원에 매수를 하셨던 네, 매수가는 21,400원이신데요. 자, 두 번째 살펴볼 종목은 송원산업입니다. 화학 제품을 제조, 가공 및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살펴보면 지난 한 달 동안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좀 높아 보이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 최근에 화학주들에 대해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기관 네. 수급도 좋고 한데 사실은 지금 장은 외국인이 이끄는 장인 건 맞아요. 최근에 네. 투신을 중심으로 아이고 하필 연기금이 또 들어왔네. 아. 동네 호구가 들어오시지 않았나.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저희가 네. 그 이테크 건설을 했었잖아요. 했었죠. 그래서 너무 차트가 이쁘다고 네, 사야 그 되는 거 차안에 저희가 아니냐, 했는데. 여러분들이 사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네.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야당에서 지금 그 남편이 샀다고 했지만은 그걸 싹 무시하고 후보한테 연기금에서 투자 자산 운용본부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갑자기 나는데 네. 이게 왜 하느냐, 오늘 이테크 건설이 잘 가더라고요. 그래요. 오늘 제 6% 넘게 올라가고 가격도 있는데 기억하거든요. 85,000원이 되면은 예. 매수하고 싶다라는 무조건 말씀을 숨도 안 하셔서 쉬고 매수를 네. 하려고 그랬는데 기억을 끝까지 하고 오지도 있습니다. 않았어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네, 차트 한번 오늘 볼게요. 지금 뭐 거의 뭐 장기 이평선 뚫고 나가는 돌파 자리이기 때문에 네. 아주 좋은 자리고, 혹시나 그때 너무 좋다고 말씀을 드려서 같이 매수하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가시면 된다 말씀을 좀 AS 차원에서 드렸고요. 네. 그렇고 연기금이 동네 호구 연기금 형님들이 자꾸 들어오시는 게 좀 안 좋아 보여요.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거 왠지는 모르겠는데 메이저 방송에서 되게 많이 다뤘던 종목이고 실적 좋고 이렇다고 네. 무조건 사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하도 그래서 저도 좀 봤어요. 그래서 실적 좋아요. 네. 실적 좋고 단기 순이 잘 나오고 매출 지속적으로 상장하고 PBR 1.18배 뭐 낮은 수준이고 청산 가치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인데 큰 무리는 아닌데, 근데 업종포가 원래 이제 사각 섹터 자체 퍼가 높은 데는 아니기 때문에 퍼가 네. 12.79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금 그렇게 추천들을 많이들 하시고 급락을 두드려 맞았죠. 근데 어쨌든 간 이건 인정할 수 있어요. 10월장이 다 안 좋았으니까. 네. 그 다음에 지금 자리가 턴을 돌리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21,400원이면 이격이 지금 많이 벌어진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오늘 자리에서 내일 자리까지 지금 기술적으로 여기 저항받는 자리에서 저항을 만약 받으면은 다시 18,000대가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은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서 바로 못 가고 여기서 이까지 왔다가 갈 수도 있어. 17,000대까지 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이 라인에서 지지함 받고 가는 네. 경우도 있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시고, 뭐 저라면은 글쎄요. 저라면 21,000원. 기다리시겠어요? 저라면은 종목 교체입니다. 왜냐면은 네. 내려와서 만약에 이때까지 지지를 받으면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안 빠진다고 쳐도 네. 이 정도 자리면은 사실 신뢰도가 있는 자리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지지가 됐던 자리고 최근에 저항선이었던 자리인데 뚫은 자리이기도 하고, 그렇죠. 여기서 지지가 됐고 여기서도 지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예측이 가능하고, 네. 제일 좋은 건 여기서 오늘 음봉 내고 내일 바로 뚫어주는 거예요. 음봉 내고 바로 뚫어주는 건데 만약에 내일 못 뚫어줬을 때의 문제예요. 못 뚫어줬을 때의 문제인데, 네.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뭐 장이 큰 문제가 없다면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이다 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실적도 좋고. 네. 그래서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요. 손절가 18,000원 정도 선부터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8,000원이 변곡점 자리거든요. 아까 엠텍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네. 변곡점 자리니까 18,000원 딱 닫자마자 그냥 무조건 매도 이게 아니라 변곡점에서 지지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자리에서 일단 손절 준비를 하는 거죠. 손절 준비를 손가락 대고 손절 준비를 하고 있다가 거기서 지지가 나와서 상승으로 돌려주면은 이제 가서 한번 쓰여드리면서 지지가 나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자리가 18,000원 자리니까 현재 시점 보유하시고 18,000원 정도 손절가요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인 송원산업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 보유 의견과 함께 손절가 18,000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아모텍 25,850원에 사신 종목입니다. 네. 자, 세 번째 살펴볼 종목은 아모텍입니다. 이 회사는 스마트폰 부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좀 갤럭시 S10이 아주 흥을 네. 했죠. 자, 올해 두 번째 폴더블 폰 출시도 예고를 하면서 이 종목이 갤럭시 수혜주로 함께 갈까가 가장 많은 분들이 네.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네. 어제가 그저께 말씀드렸던 말씀 한 번만 더 드릴게요. 네. 종목 상담 주실 때 매수가하고 비중을 주셔야지 네. 저희가 복귀를 해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도 그렇고 이제는 뭐 회원들도 할 수밖에 저의 의지와 무관하게 회사의 강압과 강요에 의해서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회원들을 봤는데 원래는 제 종목 분석만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시장에서
판판이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박살이 나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2008년에 박살이 난 적이 있기 때문에 진짜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죠. 빚쟁이들 저만큼 박살나긴 쉽지 않습니다. 저만큼 박살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진짜.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고 뭐 이렇게 되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저는 지금도 예를 주변 사람들한테 주식을 잘 권하진 않아요. 근데 조금씩 장기로 하시는 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변에서 맨날 그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뭐 좋은 종목 없니, 어쩌니 저쩌니 이런 얘기도 물어보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주식을 하거나 비트코인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의 고민이 뭐냐면 월급만 받아가지고 먹고 살면 각이 안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게 평생을 먹고 살아가지고 돈을 모아도 집을 한 채 살까 말까 한 게 현실이니까 자꾸 뭔가 부수입을 올려야 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부수입이 아니라 부수적인 마이너스가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방송을 계속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금 배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대단하게 잘한다고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적어도 주식 바닥에서 손해보지는 않거든요. 절대 손해보지는 않기 때문에 혹시 손해가 뭡니까? 생각보다 많이 벌어요. 생각보다 많이 벌기 때문에 그래서 복귀를 좀 해보셔야 여러분들이 조금 주식이 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회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고 개인 종목도 제가 추천 상당 부분 봤는데 단순히 추천해드리는 종목으로 수익을 올리는 건 물론 좋죠. 좋은데 수익 올리는 건 좋지만은 배우셔서 나중에는 뭐 예를 들어서 회원을 하시다가 나중에 좀 배워가지고 독립해서 종목도 한번 거래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좀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좀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럼 누가 손해를 보느냐? 연기금이 보겠죠. 연기금은 주식을 못하니까 연기금이 보겠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복귀를 해야 되니까 주식도 좀 알려드리고 하고 싶은 마음에 매수가도 물론이거니와 매수가 비중 꼭 써서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갤럭시 얘기를 어제 좀 했죠. 폴드가 세상에나 270만 원인가요? 접히는데 내 마음도 접히더라. 그게 그 비싼 걸 샀는데 액정이 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올해 뭐 두 번째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런 기사가 떴어요. 그렇죠. 이제 제 생각엔 제가 미래를 예측을 해보면은 한 반년 후 되잖아요. 반년 후 되면은 갤럭시 폴드 처음에 지금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 그 유튜버들 중에 이제 자극적인 화면을 원하는 유튜버들 그 불태우고 이제 폴드 화형식 이제 진행할 거거든요. 옛날에 옴니아 때도 옴니아 10개씩 모아가지고 화형식 하고 그랬거든요. 저희 세대 때는 저희가 제 세대 때 이제 옴니아를 쓰던 세대이기 때문에 모아서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컵 받침으로 쓸 수 있습니다. 뭐 이거 던져도 이렇게 뭐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씁니다. 뭐 이런 동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했었는데 최근에 어쨌든 간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은 사실은 기술적으로 괜찮아요. 지금 자리가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2단 하락 주고 한번 올라갈까 하다가 다시 한번 하락을 주고 10월달에 하락 맞고 지금 턴을 돌리는 자리예요. 그래서 자리는 아직까지는 괜찮다. 아직까지는 괜찮고 끌고 갈 수 있다. 단 예를 들어서 갤럭시 폴드에 문제가 생기거나 뭐 같은 예를 들어서 기대감으로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갤럭시 S10도 마찬가지고 기대감으로 사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실적이 좀 미미하거나 하면은 여파를 맞을 수가 있다. 그런 측면은 고민하시면서 가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생각보다 빠르지는 않을 것이다. 빠르게 수익을 내기는 좀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어쨌든 매수하셨고 매수가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재 매수하셨던 가격대가 25,850원입니다. 이 가격대가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흘러내릴 때 사셨으면은 흘러내릴 때 사셔도 안 되고 올라갈 때 사셔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왜냐면은 흘러내릴 때는 지금 바닥도 안 잡힌 지금 25,800원대가 어느 가격대냐면은 복귀를 좀 해드리면 최근에 샀다고 가정을 하고 갑니다. 흘러내리는 자리고 저점 깨진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저희 방송할 때 10월 말에
종목들 매수할 타점하고 이럴 때도 매수할 타점을 드린 적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흘러내리는 자리는 가시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는 자리도 이게 지금 저항 라인인데 이걸 아예 뚫고 가서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이마에 뚫고 가가지고 아예 뚫었다. 그러다가 조정을 줘서 2만 5천 원대면은 인정. 근데 저항을 받는 라인에서 이걸 뚫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들어가는 거는 좋은 매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반대로 지지를 받고 변곡점에서도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지지를 받을 걸 예상을 하고 매수를 하는 건 그나마 지지가 안 되면은 손절가하고 라인이 짧기 때문에 손절 치고 나와버리면 되는데 네. 뚫을 거라고 예상을 하면 손절 라인하고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손절가가 깊게 잡혀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저항 라인을 뚫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하는 매매는 좋아 보이지 않아요. 특히 여러분들 전업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업 투자자들은 분봉 보고 그냥 대응을 하면 되는데 그쵸. 여러분들은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타점 두 개 다 좋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네.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추세를 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장 버린 아까운 종목은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손절가는 19,000원대 너무 뭐 길게 드리기는 좀 힘드니까 19,500원 정도 선으로 잡을게요. 19,500원 정도 선으로 잡아서 네. 전에 이제 뚫은 자리 인근인데 대충 한 이 정도 라인이면은 원래는 한 2만 정도 잡아야 되는데 2만 500원 잡아야 되는데 네. 변동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19,500원 정도 2만 원 깨지는 거 보고 지지 라인이 2만 원에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잡고 한 19,500원에 대응을 하시고 제 생각에는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반등을 주잖아요. 반등 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네. 기술적으로 반등 가능한 자리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반등을 주고 이쪽 그 현재 매수가 라인을 힘있게 뚫고 나가면 보유하세요. 근데 만약에 너무 많이 썼네요. 좀 지우고 이 라인에서 만약에 지지를 받고 네. 이렇게 뚫고 나가면 보유를 하시는 게 맞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서 쌍봉을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 본절 라인에서 다시 한번 쌍봉을 만들어 줄 수가 네.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럴 경우에는 일단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비중이 많으시면 비중이 안 써주셔서 잘 모르겠는데 비중이 많으시면은 매수가 인근 오면 일단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맞다. 좋은 매수 타점이 아니면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좋은 매수 타점에 들어가지 못하셨으면은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좋은 타점에 들어가야지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옛날에 제가 대북주 추천할 때 많이 드렸던 말씀이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절가에서 비중이 많으시면은 일단 비중 축소를 하시고 뚫고 나가면 일단 보유를 끌고 가시는 걸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 19,5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인 아모텍에 대해서는 매수 타점이 좀 좋지 못하다고 의견을 주셨거든요. 자, 보유 의견과 함께 손절가 19,500원을 더불어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DPC네요. 올해 4월 18일 날 매수가 7,000원에 매수하신 분이고 비중 네. 10% 정도의 매수를 하신 분입니다. 네, 자, DPC입니다. 방탄 관련주로 엮이면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회사인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빅히트의 대주주로 있다고 지금 네. 나와 있습니다. 자, 최근에 흐름이 좀 좋지 못한데 보유해야 할지 손절해야 할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실 기본적으로 생각해보면 자, 지금 방탄이 너무 잘 됐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같이 올라갈 것 같은데 흐름이 좋지 못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전에 그 대북주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드렸죠. 3차, 그 2차 북미 정상회담 할 때 괜찮고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좋은 이야기가 나와도 이벤트 소멸로 골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네. 드렸었잖아요. 저희가 정상회담 2, 3일 전부터 계속 매도 정찰병 놔두시고 나머지 그렇죠. 일단 다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이벤트 소멸이 참으로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글쎄요. 이제 여기서부터 팬심이 나오는 거죠. 방탄과 같이 죽을 것이냐 아니면 나 혼자 살 것이냐 팬심이 나오는 거죠. 오늘 방탄이 또 빌보드 얘기가 예. 나왔어요. 확인하셨나요? 그 100인가요? 네, 핫 거기에서 100에 1위인가? 8위로 진입을 했다고 나와서 전 되게 좀 기대를 했거든요. 이 종목을. 근데 좀 차트를 보고 저도 그러나 놀랐네요. 차트는 네. 흘러내리고 있어서 네네. 제가 그 최근에 나온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원래 잘 안 들으시잖아요. 그쵸. 아이돌 노래. 라디오에 나오더라고요. 어떠셨어요? 방탄이라고 소개 안 했으면 솔직한 말씀이에요. 저는 네. 아재기 때문에 네. 방탄의 노래다라고 이제 미리 DJ가 얘기 안 해줬으면 네. 누구 노래인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래요? 요즘 노래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옛날에 아이돌에 열광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네. 내가 늙은 것인가 노래가 똑같은 것인가 노래가 다른데 나만 구별을 못하는 것인가 그런 좀 회의감도 좀 들긴 해요. 근데 사실은 네. 방탄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더 끌고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팬심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오늘 지금 저가 기준 8%까지 내려왔거든요. 분봉으로 보면 지금 차트 보시면 분봉으로만 보면은 와 오늘 조금 조정 주고 밑에 꼬리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변곡점이거든요. 밑에 꼬리 주면은 줘가지고 만약에 121선 라인까지 다시 끌어올리면은 한 6,800원이에요. 6,800원대까지 만약에 다시 끌어올리면은 좀 가져가 볼만 해요. 네. 분봉으로는 어쨌든간 턴을 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가 나름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일봉으로 봤을 때는 부러진 자리죠. 일단 글쎄요. 원래 이런 자리 저라면 사실 숨도 안 쉬고 던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자리가 깨지고 음봉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의문스러운 자리가 계속 나왔거든요. 그쵸? 이 자리부터 깔랑깔랑한데 간당간당한데 이랬다가 빠지기 때문에 치고 나올 수도 있는데 좋은 거는 이번 매수 자리가 4월 18일이면 며칠 안 됐죠. 그렇죠. 얼마 전이죠. 4월 18일이면 이 자리네요. 네. 이 자리에서 들어가신 정도면 제 생각에는 글쎄 괜찮아요. 타점이 나쁘지 않아요. 충분히 네.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었어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고 어쨌든 방탄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라면 충분히 접근 가능한 자리다. 썩 좋아 보이진 않지만 접근 가능한 자리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네.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중단 라인이 지금 그 각이 하락 각도가 좀 커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깊죠. 네. 깊어서 만약에 이게 반등을 주면은 원샷에 못 가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 앞에를 볼게요. 이 앞에를 보면은 네. 여기도 지금 각이 크잖아요. 큰 상태에서 점점 이격이 줄어들거든요. 이 네. 이격이 줄어들면서 각도가 조금씩 그러니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쭉 하락하다가 점점 각도가 완만해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것도 바로 가지 못해요. 갔다가 한번 갈 것 같지? 아니야라고 하면서 한 번 또 저항을 주고 차라리 더 이때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이때가 들어가시는 게 맞거든요. 사실은 네. 결론적으로 보는 것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이게 더 내려와서 이쪽에서 쌍바닥을 만들어주면 이 자리가 사실 제일 좋죠. 이 자리에서 121선 라인에다가 볼리저밴드 하단까지 접히는 이 자리에서 만약에 들어가시면 손절하고 이것도 좁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거기다가 중단 라인은 이미 턴을 들어 상승으로 각도를 넓혀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자리는 지금 하락으로 각도가 지금 막 나오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분기점이거든요. 네. 오늘이 분기점이고 만약에 오늘 종가 6,800원대까지 끌어올려주면은 지금 분봉상으로는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힘을 이제 기도 영역이죠. 네. 이제 펜싱과 굿즈도 하나 사시고 이런 마음으로 갖고 가신다면 제 생각에는 종가 부분에서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오늘 저가 라인 네. 대충 한 6,400원 라인까지 내려오고 이걸 깨버리잖아요. 6,400원 깨잖아요. 6,400원 깨면은 글쎄요. 숨도 안 쉬고 일단 1차 매도를 하세요. 6,400원을 깨면 1차 손절. 그 다음에 5,900원대 라인, 이까지 온 적도 없는 이 라인까지 만약에 오면은 2차 손절을 네. 해서 치시는 게 좋겠다. 그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종가 좀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DPC 매수 타이밍은 좋다고 하셨고 1차 손절가랑 2차 손절가까지 제시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4개 종목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을 받고 있어요. 그쵸. 받고 있는데 저희 회원님들 같은 경우 또 아마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회원님들이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 종목들만 일단 문의를 받을게요. 왜냐하면은 이게 오감만족은 공개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공개 방송에서는 다룰 수 있는 종목이 있고 다룰 수 없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회원들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 종목들은 제가 상담을 받고요.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다른 방송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거예요.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희 방송을 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의 뭐 연령대나 예. 뭐 다양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들은 뭐 저희 오감만족 카카오 플러스를 통해서도 상담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을 다시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 요청, 종목 상담해 주신 이영재 전문가님은 여기서 좀 저희가 마무리를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종목 상담 접수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오감만족을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고민 종목, 매수가와 비중, 마지막으로 매수일까지 이렇게 4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오감만족에 오는 숫자 5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내외적으로 신경 쓸 게 정말 많은 시장입니다. 발표의 한 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본인 투자하시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 상황도 꼼꼼히 확인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자,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오후 1시에 카페인 주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